조희연 교육감 2018년에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서 이 사람들 특별 채용을 검토해라. 그리고 추진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실제로 부교육감 등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명 가운데 1명에는 교육감 선거 당시에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하고 난 뒤 본인의 그 교육감 선거 당선을 그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도 포함됐다. 여기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이첩을 한 사안이고 그래서 1호 사건 2021년 공제 1호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궁금해지는 내용이 있는데 검찰 관련 수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과연 이 사안이 왜 1호 사건으로 그렇게 자리하게 된 것인지 아울러 결국 화살은 여권 인사를 향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지금까지 그 많은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1000개 가까이 지금 접수가 돼 있는데 그중에 이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떠밀리듯이 해서 기존에 있던 사건을 다른 기관에서 받아와서 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직권으로 특수수사니까 인지를 뭘 할 것이냐라고 생각했고 많은 그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한 1000건 중에 한 40% 정도는 검찰 비위 관련되는 것, 20% 정도는 법원, 판사의 비위와 관련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 특히 검찰의 비위와 관련되는 사건이 1호가 되지 않을까. 혹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완전히 우리의 예측과는 다르게 검찰도 판사도 아닌 교육감,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1호가 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것이 법조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여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렸냐,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좀 그 맥락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이것이 요즘의 어떤 키워드와 관련된 채용의 공정성과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네. 나아가서 지금 이게 교육부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감의 문제인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시대 정신으로서의 어떤 공정성 문제를 잡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의지도 읽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는 권한을 두고 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 유보부에서 다시 보냈다가 다시 사건을 회부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두고 다투기 때문에 네. 만약 이 상태에서 검찰을 기소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어떤 진정성과 달리 일반적으로 보기에 기관 간의 네. 어떤 권력 다툼 속에서의 어떤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른바 제3의 길을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제3의 길이 하필이면은 교육감이 됐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사건이 공수처 제1호 수사 담당이 수사 사안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교직을 떠난 교사의 교권을 회복시킨 문제가 왜 1호 수사의 대상이 되냐, 왜 이 문제를 공수처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하고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궁금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인데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판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고 나머지 사안은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안을 1호 수사건으로 정한 걸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들이 자신의 임의로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네. 특정 사건을 1호 사건 내지는 중요한 사건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거기에 정치적인 의미를 심어주는 내지는 실어주는 그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네. 보면 기관 고발 사건이에요. 1000여 건이 넘는 고소 고발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 혐의를 제대로 특정해서 고소 고발한 사건이 얼마나 있는지 좀 의문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건은 기관인 감사원이 법리 검토를 거쳐서 고발한 사건이에요. 나름 정리된 사건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이른바 접수된 순으로 처리할 때 1호 사건을 삼는데 별로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내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아까 좀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기소권은 없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저기 야권의 과연 그때 당시에 우려가 얼마나 기우에 불과했는가. 왜냐하면 이 기관 간 다툼도 없이 굉장히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사권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인 동시에 그것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이런 절제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검찰이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공수처를 계속해서 자신이 시비를 걸고 압박을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조직의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한심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을 네. 쥐어줬을 때 절제된 모습을 보이면서 국가기관이 품격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이번에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청자분들께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내용 가운데 아마 공수처 관련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보부 이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조건부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그 고위 공무원 비위 사건을 이제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한테 넘겨서 일단 수사를 하고 난 뒤 이 수사를 다시 넘겨받아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정하겠다. 이런 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현재 그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제 관련 사건들이 경합하는 경우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사권이 조정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공수처의 판단에 따라 공수처장이죠 결국 네. 공수처장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수도 있고 다른 사건의 수사기관에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지금 공수처에 접수되어 있거나 이미 그 접수를 받은 사건, 그 사건에서 기소에 관한 권한을 유보한 채 수사부 부분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소에 관한 권한을 갖는 사건들은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들이에요. 대표적인 검찰 본인들을 수사하는 네. 사건들인 거죠. 그 사건에서 수사는 이름 맡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소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맡겼다가도 최종적인 기소 여부, 기소할지 불기소할지에 관한 판단은 공수처가 판단하겠다. 나름 합리적인 기준이고요. 그 부분에 따라 수사처 규칙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관철되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변호사님? 참 국민이 보기에는 참 어이없죠. 둘이 기관을 만들어 놓고 서로 견제와 어떻게 보면은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를 하라고 했더니만 서로 싸우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그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타관 송치란 것은 최종 결정입니다. 그리고 내부 규정이란 것은 내부를 규율하는 것이지 다른 기관까지 그걸 얘기를 구속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공수처의 논리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이 기소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정작 지금 이기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공소권이 공소 절차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공소기가 판결이 납니다. 결국 잘못했는 것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은 받을 수가 없고 만약에 이렇게 기소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어이없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이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문제가 서로 싸우면은 네. 가운데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르는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기소된 사람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기소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담당하도록 지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최종적인 법원이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네. 이런 논리가 된 것이 내규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 벌어진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신속하게 이 부분 그러니까 내규가 만들어지기 전은 있는 기존에 없는 규정대로 하는 것이고 나중에 내규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이후의 사건은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기소된 부분까지도 문제를 삼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하면은 그 또한 우리 어떤 헌정사의 오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신속하게 내부적으로 이제 내부 협의를 통해서 네. 정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건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이 싸움을 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공수처 보십시오.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기소하지 못하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상호 기관 간 협력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준비가 안 된 현실, 이거 준비가 안 됐어도 기다리면 됩니다. 한 2, 3개월 후에 수사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현실로 괜히 수사를 뭉갠다는 의혹이 생길까봐 기관 간 협력 차원에서 사건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다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따지면 경찰이 만약에 검찰이 사건 송치하면 경찰로 다시 사건이 안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 간 협력과 절제를 보여주는 모습을 공수처는 계속 보내고 있는데 검찰이 깡패처럼 지금 아니야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오만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인 거죠. 자,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국회에서 더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